손해평가 사물방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부문 이론서 핵심 내용 요약 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2차 시험 임박해서 마지막 정리형으로 올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신 분도 계셨고 또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될 내용 그리고 암기해야 될 내용도 추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꼭 잘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아마 한 13개에서 한 15개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약간 고배속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좀 낮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과전 종합이론 방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문제풀이 강의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강의하고 좀 병행해서 들으시면은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적과전 종합이론 방식.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썰분감,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물 그러죠.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해. 적과 종료 전, 적과 종료 후. 적과 종료 전에는 이제 모든 위험입니다. 종합위험이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어떤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피해가 있기만 하면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렇지만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피해만 있기만 하면 피해를 유발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적과 종료 후에 특정 위험 7종, 태지, 집, 화우, 일가 이 기준 수치와 관련된 기준은 늘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적과 종료 전에 그 자연재해를 암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두 문자 따서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거기에 기타 항목도 있고 따로 이렇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적과 종료 이후에 이 수치와 관련된 기준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삼하고 특정위험 7종, 올해부터는 8종이죠. 인삼이 조수해가 포함됐으니까 인삼의 그 기준 수치하고 비교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태지집, 화우, 일가. 태풍은 특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하고 태풍특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그리고 특보가 아니더라도 순간 최대 풍속이 14m/s 이상 14m/s 이상 쓰라 그러면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태지집 지진은 진도가 5.0 이렇게 수치 인공지진이 아니고 자연지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진은 이 재특성상 그 인접시군까지 나머지는 다 그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특보가 발령된 그 지역 집중호우도 그 지역 그렇지만 지진은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그 진앙이 있는 시군 외에 그 인접시군까지 보상한다. 집중호우는 적과전 종합은 12시간 기준 누적 80mm입니다. 12시간 80mm. 참고로 인삼은 좀 길어요. 24시간 80mm.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인삼, 돼지집, 화우, 일소피해. 폭염으로 과실이 타버리는 거죠. 폭염이 생겨서 이때 폭염 기준은 특보 발령할 때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연속 2일 이상 33도 폭염이
근데 인삼은 또 길어요. 대신 좀 온도는 낮습니다. 30도 이상 7일. 이렇게 인삼은 30도 이상 7일. 24시간 뭐 7일 약간 길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있다. 인삼엔 이게 추가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우일가. 가을 동상에는 가을 동상에로 과실의 피해가 있으면은 어렵다. 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이 어렵다. 과실은 당연히 보장하죠. 근데 참고로 잎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을 동상에로 우리가 먹지도 않는 이파리지만 이건 언제?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 이 피해는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 잎이 떨어지면은 과실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니까 언제까지? 가을 동상의 보장 기간은 단감 떨분감은 11월 15일이에요. 사과 배는 11월 10일이고 다음 보험 기간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죠. 가을 동상에로 순서대로 잎 단감 떨분감은 잎 피해도 보상한다. 과실은 당연히 보상하고 사과배 단감 떨분감 공통으로 잎 피해는 단감 떨분감. 또 중요한 게 10월 31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발생한 가을 동상에는 잎 피해가 있더라도 단감 떨분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10월 31일 이전 단 11월 15일까지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여기서 미리 기억할까요? 정상 과실에 이파리가 떨어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 정상 과실에 하루에 0.0031만큼 과실 피해로 인정하는 거죠. 착과된 과실의 피해. 얼마만큼? 남은 기간 동안 11월 15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게 보상하는 손해 수치 관련돼서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시험과는 관계없이 우리 적과 전에 오종환정특약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지집 화후. 자, 적과 종료 이전에 오종환정특약 퇴지집 화후만 보상받겠다. 뭐 조수해나 맹해, 뭐 동상해 같은 가뭄 같은 건 보상받지 않겠다. 이때 참고로 이때의 퇴지집 화후는 적과 종료 전이니까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만 있기만 하면 될까요? 적과 종료 전이니까. 약관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적과 종료 후의 기준처럼 태풍도 13m/s 이상 뭐 12시간 80mm 이런 기준이 필요해요. 약관에 보시면 참고로 알아 놓으십시오. 1번, 2번 2번 하기 전에 1번이 보상하는 손해인데 자 보상하는 손해 2번이 1-1번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넣어놨습니다.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괄호 넣기로. 근데 이거를 적과 종료 이전 가나다라마바사, 적과 종료 이후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두 문자 따서 뭐 보통 수, 통, 병 뭐 이런 식으로 적과 종료 이후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통, 병, 댐, 하, 기,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암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문자 따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몇 개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없고 다만 괄호놓기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틈틈이 읽어가지고 눈으로 좀 익혀놓으세요. 몇 개만 읽어볼까요? 적과 종료 이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 법정대리인의 고의 중과실로 손해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겠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병해충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과수, 과실에서 보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복숭아, 세균, 구멍병. 그 다음에 댐이 무너져서 발생한 손해. 이건 조금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이나 댐, 저수지 등이 무너져서 생긴 손해. 이건 보상해주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화됐다거나 아니면 뭐 제3자 과실로 뭐 어떤 다른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댐이 무너져서 우리 과실에 피해가 생기면 보상하지 않는데 보상하는 재해로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다 보상해주는 재해죠. 이걸로 댐이 무너졌어요. 그건 보상해 줍니다. 보상하는 재해로는 붕괴되는 경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특보가 있고 그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동록 같은 이 간접 손해 보상하는 재해로 동록이 뭔지는 알죠? 그 과실의 검은색 반점을 동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간접 손해에 해당되겠죠. 비가 많이 와서 그 과실에 뭐 태풍이 와서 과실이 흠집이 났다, 물러 터졌다 이러면은 이제 직접 손해니까 보상해 주는데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비록 보상하는 재해라 그래도 비가 많이 왔는데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검은 반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간접 손해니까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식물방역법상의 과수화상병 이건 시험에 나왔으니까 눈에 좀 익혀놓으시라는 내용입니다. 과수화상병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건 표현해야 돼요. 전쟁, 혁명, 이와 유사한 사태. 적과 종료 이유도 똑같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손해, 고의 중과실로 수확을 못해서 통상적인 영농활동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써라. 직관점 묻지 않고 병해충. 댐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무너졌다. 14m/s 미만. 이 괄호넣은 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입소지. 계약자가 부적절하게 입소지 또는 입제거 다 맞는 정답 처리했는데 입소지 이런 걸 시험에 낸 일본 말이기도 하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태양광. 그러니까 낙엽이 잎이 떨어져 가지고 태양광이 다이렉트로 과실에 이제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피해, 병으로 인해. 근데 이 태양광 물론 햇빛도 뭐 정답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시험 출제하면 좀 우습긴 하죠.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뭐 경도가 약화됐다든지 아니면 저장성이 약화됐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네. 자, 2번 보험기간. 자, 천천히 할게요. 보험기간. 적과 종료 전, 적과 종료 이후, 적과 종료 전.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전에 착과감소 보험금 지급하고 착과감소 보험금의 보장 기간은 보험 기간은 적과 종료 시까지. 언제까지? 한도는 사과 배는 6월 30일. 사과 배는 6월 30일. 단감 썰분감은 7월 31일. 그러니까 6월 말, 7월 말. 적과 종료 이후 태지집 화후 일가 기본적으로 11월 30일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1월 말일까지 보장하는데 다만 일소랑 가을동상에는 이제 일소는 더울 때 가을동상에는 가을에 보장하죠. 그래서 태지집 화후 11월 30일이고 태지집 화후 일가 중에 태지집 화후는 11월 30일이고 일소와 가을동상에는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일소는 더울 때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이때까지가 더우니까. 가을동상에는 가을에 언제부터? 9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시까지가 기본인데 적과 끝나고 수학기 종료시까지. 언제까지 수학 종료해야 될까요? 11월 30일까지 합니다. 다만 일소랑 가을동상에는 더울 때 또는 가을에. 그래 가을동상의 보장기간도 단감 썰분감은 11월 15일. 제 말이 좀 빨라진가요? 가을동상의 단감 썰분감은 11월 15일. 아까 말씀드린 그 잎피해 관련해서 이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잎피해도 보장하는데 단감 썰분감은 11월 15일까지 자녀 일수. 물론 과실도 11월 15일까지 한도로 합니다. 자, 사과 배는 11월 10일. 단감 썰분감은 11월 15일. 나무는 1년 내내 보장하겠죠. 나무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 31일. 보험 기간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괄호넣기로 출제하고 싶은 생각 듭니다. 3번 보험료. 보험료는 그냥 소위 영업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줍니다. 운영 경비 같은 거. 그리고 이 순보험료의 일부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순보험료 가지고 이제 계약자들 사고 생기면 보험금 지급하는 거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그러니까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 순보험료 중에 국고 보조율과 지자체 지원 비율을 차감한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
순보험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부 국고 보조율은 기본적으로 50%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도 기본적으로 50% 지원해 주는데 보험료에 예, 특별히 사과, 배하고 단감, 썰분감은 자기 부담 비율별로 다르니까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별로 10 자기 부담 비율. 보장이 98, 15, 80은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를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3338, 5060, 60 변은 3538, 505, 60 자, 이거 암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적과전 종합은 3338, 50, 60, 60 변은 10% 자기부담비율 10%부터 3538, 3538, 50, 55, 60 이게 화면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천천히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려야 되는데 3538은 올해 개정됐으니까 이거 출제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험료는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 국고 보조율 33, 38, 50, 60, 60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전액 영업보험료가 적용보험료죠. 적용보험료 계약하러 온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영업료율, 일손, 일한정보장, 부보장, 일방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좀 되신 분들이 이제 마무리 정리용으로 하는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가급적 줄일게요. 그냥 제가 필요한 거는 정리해 드리되 보험료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4번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 있는데 10%와 15%형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올해 10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바뀐 것도 아세요. 10%에 가입하고 선택하고 싶으면 자기부담비율 10%는 33, 120% 미만 15%는 22, 120% 미만 3년 연속 가입하고 최근 3년 연속 가입하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120%로 다 통일됐습니다. 참고로 자기부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만일에 옛날에 한번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는데 이게 이론서 부록편에 그 용어 설명편에 보면은 이게 그대로 서술돼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 제도 뭐 화재보험에서 다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비율이 다 있죠. 어떤 왜 그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 결국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이게 키워드인데 소액 손해에 대해서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자가 자기 부담하게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을 억제하고 보험료 계약자 보험료를 절감하고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방관적 위험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그 위험의 배제 등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결국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에서 운영한다. 참고로 착과감소 보험금, 창미, 자가, 보장 수준은 50에서 50% 또는 70%인데 올해 이게 바뀌었어요. 얘도 120%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70 이거 중요합니다. 70%형이 기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론 세석상 또는 실제로도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70%형을 기본적으로 가입합니다. 사고가 없었으면 70%형을 기본으로 하겠죠. 근데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가신 분들, 즉 착과 감소금을 많이 타가신 분들이에요. 착과 감소 보험금이니까 이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3년간 120% 이상이다. 그러면은 70% 선택 못 하겠죠. 50%.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 누적 적과전 손해율 개념이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순보험료 분의 요 착과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말고 적과 전에 받아간 착과 감소 보험금을 3년간 얼마 받았는지. 또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서에서 굳이 최근 3년 연속 가입 조건을 삭제했어요. 굳이 삭제했습니다. 이론서에 작년 이론서에 비해 올해 이론서는 그러니까 최근 3년 연속 가입하지 않더라도 누적해서 작년에는 가입했고 재작년엔 가입하지 않고 3년 전에는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3년 연속 가입은 아니어도 이 누적해서 2회는 가입했으니까 누적 착과 감소 보험금의 손해율이 120%를 넘긴다. 120% 미만인 경우만 70%를 기본용으로 선택하고 넘기면 못한다. 이것 좀 체크해 놓으세요.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4번 보험료의 환급, 보험료를 돌려주는 기준. 이게 작년 시험에 이거를 그 원해시설 보험료 환급 관련해 가지고 책임 있을 때 없을 때가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작년 시험에 보험료 환급할 때 책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뭐 있을 때는 어떻게, 뭐 단기효율 지수 관련해서. 근데 요걸 쓰신 분들도 있었고 안 쓰신 분도 있었는데 안 써도 맞았다고는 했다는데 이걸 쓰면은 더 좋았겠죠. 자, 보험료 환급 기준.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됐으면 책임 없이 무효가 됐어요. 계약자의 책임이 없이. 그러면 전액 돌려주겠죠. 근데 계약자의 고의로 무효, 고의 중과실로 무효가 됐으면 안 돌려주겠죠. 고의 중과실로 무효가 됐어요. 근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러니까 최종 계약자 부담 보험료 생략하죠. 그냥.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미경과 비율, 1권 마지막에 미경과 비율 표가 있습니다. 아직 경과하지 않은 비율, 뭐 책임 없는 사유로 효력 상실 해지되었건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 또는 취소되었어도 미경과 비율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무효가 아니라 책임이 있지만 해지된 경우.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소설하시오.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 보험료 미납했다. 그러면 효력 상실되겠죠. 책임 있는 사유. 그 다음에 의무 해지, 마음대로 해지해 버렸습니다. 계약자가. 그러면 책임 있는 사유고. 중간 것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기에 의한 계약,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건 취소됩니다. 무효가 아니고 취소예요. 사기는 취소. 그리고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이건 해지죠. 해지되는 거는 이제 사기가 아니고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뭐 그런 걸 말해요. 그러면 해지됩니다. 이거는 조금 계약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해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채점하시는 분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뭐 또는 계약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뭐 이렇게만 써놔도 그게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이구나 알 것도 같은데 이때는 미경과 비율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미경과 비율 적용해서 돌려준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음 5번 보험 가입 금액. 적과전종합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죠. 그 가입 수확량에 정해진 가입 가격이 있어요. 키로당.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합니다. 가입 수확량으로 합니다.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는 다 이 문제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1,000원 단위 절사하십시오. 이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한다. 다만 이게 이론서 누락으로 보이는데 원해시설하고 이제 원해시설 작물 이쪽 버섯 작물 이쪽 파트에만 1,000원 단위 절사란 말이 없어요. 누락으로 보이고 물론 이론서 기준으로 하니까 원해시설 문제가 만일에 나오면 당연히 출제자는 1,000원 단위 절사해라 이런 표현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뭐 하지 말아라. 근데 만일에 원해시설이나 원해시설 작물 문제가 나왔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해라. 90에서 130% 작물 같은 경우에 90에서 130% 가입하는 거예요. 최고로 생산비가 최고로 비싼 올해 재배 예정인 작물 중에
그 가장 생산비가 높은 걸 기준으로 90에서 130% 선택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여라 그러면 아 참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원의 시설에서 원에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 시설 작물이 있다. 원의 시설은 기존 보험가입 금액 기준으로 이게 제조자 가입보장 특약 가입했는지 아니는지에 따라서 좌우간 90에서 130입니다. 시설이 90에서 130이에요. 자, 제가 헷갈렸으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시설은 90에서 130%. 근데 시설 작물은 아니죠. 50에서 100입니다.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하듯이 50에서 시설 작물은 50에서 100 50에서 100입니다. 올해 재배 예정인 작물 중에 가장 비싼 걸 기준으로 50에서 100 시설은 90에서 130 이건 나중에 정리해 드려요. 시설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해당 카테고리에서 좌우간 원의 시설 제가 이걸 따로 쓴 이유가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이다. 이거 해드리려고 비가림 시설은 이제 이건 제조달가의 기준으로 하죠. 80에서 130 원의 시설은 90에서 130 작물은 50에서 100인데 근데 만일에 보험 가입금액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험 가입금액 원의 시설 문제입니다. 1,000원 단위 절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론서에 없으니까 절사하면은 안 되긴 해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런 원의 1,000원 단위 절사해란 말이 주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시설 말고 다른 작물에서는 다른 시설에서도 만일에 1,000원 단위 절사라는 얘기 없었다. 그래도 절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론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절사한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주수, 가입 주수, 주당 가입 가격.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은 가피이자 자기부담 비율 5%입니다. 품종이 혼식됐어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가입 가격은. 더 짧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6번밖에 안 되네. 한강이 예로 하나 끝내야 되는데 좀 줄일게요. 보험 가입 금액, 그 감액과 차액보험료.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케이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해 봤더니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 가입할 때 100%로 가입해요. 평년 착과량이 100%. 적과 후 착과량이 사고도 없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금액 감액하고 차액보험료 발생하겠죠. 차액보험료는 깜깜미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감액 미경과 비율. 거기에 이제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미납보험료 차감하고 언제까지 돌려줍니까? 차액보험료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한 그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 근데 이제 이걸 별표해 놓을게요. 여러분 이 아래 게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적과 전에 사고 없었는데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으면 감액한다. 근데 이제 올해 이론서에 또 약간 이쁘게 수정도 됐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색깔도 칠해놔야 되겠습니다.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더 작은 케이스. 우리 기준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죠? 사고가 있었을 때, 사고가 없었을 때, 사고가 없었을 때 적과 후 착과량이고, 사고가 있었으면은 이 적과 후 착과량의 착과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는데 기준 수확량이 적과 후 착과량하고 착과 감소량을 더했더니 이게 기준 수확량인데 이게 가입 수확량보다 더 적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준 수확량이 주어지고 가입 수확량 주어졌을 때 평년 착과량으로 주어지겠죠. 100%니까. 기준 수확량이 적다. 그러면 물론 문제에서 차액보험료 구하여라란 말이 나오겠지만 차액보험료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겠어요? 이게 더 작아지는 케이스가. 특히 여기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고 최대 인정 감소량을 적용할 때, 최대 인정 피해율 적용할 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화재나 뭐 조수해로 일부 사고가 있었어요. 일부 사고가 있었긴 있었죠. 일부 나무에 사고가 있었어요. 일부 나무 피해. 그럼 할 수 없이 최대 인정 피해율 적용해야 되고, 그때는 사고가 있었어도 감액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감액 미경과 비율 암기하십니다. 이 표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감액 미경과 비율은 여러분 표를 두 개를 머릿속에 딱 그리셔야 돼요.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 70%. 가입한 경우 50%, 70% 해놓고 순서대로 침공, 70, 63 빌딩, 팔자, 84, 79, 79, 팔자가 사나워 친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위에가 사과배, 아래가 단감 떫은감이고, 가입한 경우는 발상이 좋아 뭐 칠판의 문제를 잘 푼다. 발상 83, 90탄에 88, 70, 63, 팔자 84, 79, 발상 78, 90, 88. 그동안에 주어졌는데 안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외우시기를 또 추천합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7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7번 방제시설 할인율 그리고 판정기준 이것까지 암기해야 될까요 싶은데 합격률이 한 5%대로 낮다 보니까 이제 조절하려고 이건 이론서에 나와 있는 표니까 출제자가 여기서 끌어와서 보험료 계산할 때 방제시설 할인율을 우리가 암기해서 적용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읽어 드릴게요. 지주 일단 사과배만 하십시오. 사과배만 읽어 드릴게요. 지주시설은 7%입니다. 지주시설은 그냥 7%. 방풍림은 5%. 나무를 빽빽하게 5m 간격 이하로 심어야 돼요. 키는 6m 이상 커야 되고. 네, 방풍망은 바람을 막는 그물망. 측면 전부 설치하면 10%. 일부만 설치했다 그러면 5%. 방충망은 이제 위까지 다 해야죠. 측면 다 해야 되고 위도 다 해야 돼요. 벌레나 새 못 들어오게. 방충망은 20%, 방조망은 5%. 온풍기가 새로 들어왔는데 20%요. 온풍기 20%. 그리고 요 방상팬과 미세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는 뭐 설치비가 좀 더 들 테니까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25%입니다. 개정됐어요. 참고로 방제 시설은 아무리 여러 개 설치했어도 이게 중요하죠. 최대 30%. 최소한 이건 암기해 놓으세요. 문제 봤더니 방충망을 이것저것 설치했다. 방충망도 하고 뭐 방조망도 하고 뭐 방풍림도 하고 봤더니 딱 봐도 뭐 측면 뭐 온풍기도 설치하고 딱 봐도 이게 30% 넘겠다. 뭐 따로따로는 암기 못해도 다 더했더니 30% 넘겠다. 그러면 최대 30% 1-0.3 1- 방제시설 할인율. 그리고 방조망하고 방충망은 위도 다 설치하고 측면도 전체를 다 설치해야 새나 벌레가 못 들어오겠죠. 판정 기준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9회에서 나왔던가요? 재작년 시험에 괄호 넣기로 읽어 드릴게요. 방상팬 서리 끼지 말라고 저 위에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팬 말하는 겁니다. 저 위 얼마나 높아야 돼요? 6m. 6m입니다. 몇 도 회전 왔다 갔다 180도 회전해야 됩니다. 마력수는 시바르당 세대 3마력입니다. 1마력이라면 세대고 3마력이라면 한 대. 시바르 1000제곱미터당. 그리고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는 시바르당 500에서 800리터. 시바르당 500에서
800리터 1000제곱미터당 500에서 800. 방풍림은 5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고 5m 이하로. 키는 6m 이상의 침엽수나 상로 관엽수다. 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그물은 6에서 10mm의 망목 네트를 전체 해야 됩니다. 전체 하면 10% 해주겠다. 일부만 했다. 일부만 하면 5% 해주겠다. 일부라는 거는 한 면, 동서남북 4면 중에 한 면 또는 전체로 따졌을 때 20%. 요 20%도 시험에 나왔어요. 괄호 넣기로. 6에서 10mm. 방충망은 벌레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6mm 이하로 20% 할인해 줍니다. 전체를 해야 됩니다. 위 측면 다. 새도 마찬가지. 방조망도 위 측면 전체 하는데 이건 10mm를 초과하고 새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건 1cm 10mm를 초과하고 한도 끝도 없이 크면 안 되고 새가 못 들어올 정도로 입출입이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뭐 지주 트렐리스 246선식은 이거는 보기도 싫네요. 이게 방제시설 할인율과 판정 기준. 8번 자, 적과후 착과수 조사와 적과후 착과수 구하는 산식. 적과후 착과수 구하는 산식은 표본주 한 주당 몇 개 달렸는지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이 뒤에 미보상 주수와 주당 평년 착과량 안 합니다. 그건 종합과수에서 우리 착과수 계산할 때 하는 거고, 적과전 종합에서는 적과후 착과수를 구하는 산식이 이렇게 단촐해요. 표본주 한 주당 몇 개 달렸는데 거기에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하는 걸로 끝입니다. 량으로 하려면 과중 곱하면 되는 거고.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입니다. 사고가 있건 없건 가입하기만 하면 모든 농가에 가서 하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가서 하는 사과배, 단감, 썰분감 농가에 가서 하는 첫 번째 조사일 확률이 높아요. 의무조사이다. 언제 조사하는데? 적과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가 종료된 시점.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가 종료된 시점. 썰분감은 1차 생리적 낙과. 썰분감은 1차, 감은 1차, 2차, 3차, 1파, 2파, 3파 낙과. 자원 썰분감은 1차 생리적 낙과가 종료된 시점. 가서 맨 처음에 나무조사부터 하죠.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인지, 고사 주수가 몇 주인지, 수확불능이 몇 주인지, 미보상은 몇 주인지. 왜? 자, 이걸 이용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다 빼고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몇 주를 해야 될지 계산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표본 주수가 산정되니까 이 표본 주수 산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옮겨놨습니다. 9번 별표 1에 보면은 표본 주수 산정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150주부터 맨 앞에 숫자 플러스 7 하는 거. 350주였다 그러면은 10주 플러스 150주부터입니다. 이것도 좀 암기해 놓으세요. 자주 헷갈리시니까. 50주까지는 5주, 5, 6, 7, 8, 9, 50주에서 100주, 100주, 150주. 그러니까 5, 6, 7, 8, 150주부터는 더하기 7만 하면 되고, 5주 미만, 50주 미만이 5주다만 정리하면 되겠죠. 5주부터 시작해요. 이게 4주랑 저는 자꾸 헷갈리던데 5주가 맞습니다. 다만 모든 과수가 아니고 사배 단떡, 사과배 단감 썰분감하고 포복자만 밤호무, 물론 이제 망감류가 작년부터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들어왔으니까 과실 손해 보장이 아니고 사배 단떡, 포복자, 밤호무, 망감류. 그 외에 다른 거 오미자나 뭐 복분자 이런 거는 따로 있어요. 그건 암기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건 암기. 별표 1에 있는 표본 주수표는 무조건 암기. 자, 적과후 착과수 조사. 나무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자, 실제 결과 주수가 뭐고, 고사 주수가 뭐고, 수확불능 주수가 뭐고, 미보상 주수가 뭐고, 이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날짜를 줘가지고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일자, 가입 당시에 몇 주가 심어져 있는지,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열매 못 맺는 유목이나 뭐 제한 품종은 제외합니다. 가입 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결과,
열매를 맺는 나무수. 가입 일자 기준이다.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는 이제 보장하는 재해겠죠. 보장하는 재해로 고사한 거, 죽은 거. 수확불능은 죽지는 않았으나 향후 수확이 가능한 거. 미보상주수는 보상하는 재해 이해 원인으로 고사되었거나 수확불능이라고 암기하는 것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보상주수의 정의가 뭐냐?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입니다. 수확불능이 아니라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물론 수확불능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수확불능이랑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면 물론 수확할 게 조금 있어도 수확불능으로 칠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로 정리하세요.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 표본주가 정해졌으면 골고루 표본주를 산정했으면, 계산했으면, 이제 산정했으면 이제 선정을 하죠.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리본을 붙입니다. 그래서 표본주에 가서 몇 개나 달렸는지 우리가 개수기로 다 세죠. 그래서 표본주에 총 몇 개 달렸는데 그거를 표본주 수로 나누면, 나누기 표본주 수 하면 주당 착과수가 계산되는 거죠. 그게 조사 대상 주수만 곱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개정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미보상 주수도 저가 후 착과수에 넣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저가 종합에서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감수량에 넣습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좀 다르긴 하니까 여기서 그냥 딸랑 이걸로 끝이다. 저가 후 착과수 쉽다. 자, 9번 표본주수표 150주부터 더하기 7이고 5부터 시작한다. 50주 미만은 5부터 시작한다. 정리됐고 10번 10번부터 착과감소 보험금이네요. 40분 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착과감소 보험금 10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과실손해보험금까지 해서 이게 넘버링을 27번까지 해놨네요. 나무손해보험금 특약, 나무손해보장 특약에서 자기부담비율 5% 죽은 것만, 고사한 것만 한 달까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저 27번까지 하면은데 40, 뭐 최소한 50분 안에 1시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4일 금요일인데 제가 오전 근무만 마치고 오후에 직원들 다 퇴근시켰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모임에 나가야 돼서 오후에 강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지금 종합문제풀이 강의하고 있는데 종합문제풀이 강의하면서 틈틈이 올릴게요. 14~15개 강의를 할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고배율로 들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종합과수 문제풀이 할 때 또 종합과수 편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